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요리를 주제로 한 책으로 마치 영화 같은 느낌의 제목인데요. 사실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영화는 무려 아카데미상을 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역시 책으로 접하면 이게 뭔가 상상력의 아우라가 들어가서 그런지요, 뭉클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덴마크 작가이죠.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노르웨이 바닷가 피오르 지역의 베츠레보그라는 작은 마을에 두 자매 마르티네와 필리파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엄격한 교부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신앙적이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두 자매였어요. 금욕적인 교파였던 거죠. 두 자매에게도요, 젊은 날 썸씽은 있었습니다. 로벤스라는 젊은 장교가 마르티네를 보고 반하기도 하고, 아실 파팽이라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우연히 이 마을에 머물다가 필리파를 가르치면서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고 파리로 데려가려고 합니다만,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듣다가 감격해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금욕적으로 자란 이 사람한테는 너무 큰 자극이었던 거죠. 그래서 와, 깜짝 놀라가지고요, 결국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게 옛날 이야기였고요.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에는 파리에서 바로 이 파팽의 소개를 받고 바베트란 여자가 찾아오는데요. 바베트는 파리 꼬민에 참여했다가 도망친 여자였어요. 자매는 바베트를 받아들이는데, 바베트는 자매의 집안일을 맡으면서 자매에게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베트가요, 10,000프랑이나 되는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와우, 정말 부럽네요. 바베트는요, 한 10명 남짓, 한 12명 정도 남짓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하는데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바다거북 같은 그런 재료들이 막 도착을 하니까 자매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우연히 그 만찬에 참여했던 젊은 날의 썸남 로벤스는 장군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만찬이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수 있는 요리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알고 보니까 바베트는요, 초인류 프랑스 요리사였던 겁니다. 만찬을 맛본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녹이고 서로 화합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만찬이 끝나고 자매는요, 바베트에게 언제 떠날 것이냐고 묻는데요. 바베트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10,000프랑의 돈은 만찬으로 다 썼다고 하고요. 아니, 너무 아깝지 않냐? 라는 질문에 자신은 위대한 예술가니까 괜찮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베트는요, 자매와 노르웨이 작은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초인류 요리사로 파리에서 잘 나가던 바베트는 파리 꼬민을 겪으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파리 꼬민은 일종의 시민혁명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있었지만 이 사건의 영향으로 탄생한 민주주의 정부는 미국이고요. 프랑스는 다시 나폴레옹에 의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 3세는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지고 폐위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왕정 복구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나서 약 70일간 존속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였는데요. 꼭 공산주의자들만 있던 것도 아닌 게, 당시로서는 공산주의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코뱅이나 아나키즘 등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성 참정권의 보장, 최대 노동시간 제한 등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부군의 진압 때문에 이 정권은 70일 정도 만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여파로 3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당시에 파리 시내 인구가 170만 명이니까 이 3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베트는 바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파리를 떠나온 사람인 것이죠. 파리의 인류 요리사였던 바베트에게 이 노르웨이 외딴 섬은 아마 유배지나 다름없었겠지만, 가치의 다양함을 주장하고 혁명에 나섰던 사람인 만큼 이 역시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응한 듯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자신의 최고 실력을 발휘해서 최고급 프랑스 요리를 만들면서요, 응어리진 예술의 한을 푸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복권에 당첨된 금액을 하룻밤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려는 요리에 다 써버린다는 건요, 어찌 보면 엄청난 사치고요. 그리고 또 정신 나간 짓으로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예술가로서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이해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찬을 성공리에 마친 후에 바베트는 저는 위대한 예술가예요 라고 외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곳 노르웨이 외딴섬의 금욕적인 삶에 젖어드는 것이죠. 바베트가 파리에서 누린 가치나 기준에 비하면 이곳 노르웨이 외딴 바닷가 마을은 그야말로 유배지일 거예요. 이런 유배지를 살아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요, 각자 자신의 뚜렷한 주관 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자연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인데도 자신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은 그 삶을 또 재미있게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바베트는 예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다르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바베트가 만프랑을 하룻밤 요리에 다 써버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녀의 예술에 대한 갈증이 풀렸다면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기준 앞에서 당당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한 바베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자신을 거두어준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분열되려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으니까요. 판단 기준을 자신 안에 두고 살면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판단 기준을 외부에 두게 되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이었는데요.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이고 자아 실현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